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일주일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고 정규장이 끝난 지금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는 그야말로 뭐 엄청나게 또 폭락을 했어요. 코스피가 무려 3.8% 마이너스, 코스닥도 2.23% 마이너스. 야, 오늘 보니까 코스피 개미들은요 3조 2천억 원이 넘는 매수를 진행을 했고 외인과 기관들은 다 팔았다라는 거죠. 3조 2천억 원 규모.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냐면 저는 일단 괴리감을 좀 느끼기는 하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대형주 위주, 그러니까 코스피 중에서도 특히나 코스피 200 종목들 위주의 강한 상승. 이 정부의 어떤 주도, 뭐 정책, 그리고 이제 뭐 한미 간의 어떤 협상들. 특히나 저는 여기서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고객 예탁금이 지금 뭐 사상 최대잖아요. 지금 11월 12일 기준으로 82조 원인데 빚내서 투자하시는 개미 투자자분들. 사실상 지금 코스피에 엄청나게 지금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해서 증시 한번 또 크게 한번 또 조정이 오게 되면은 반대 매매에 또 속출하겠죠. 그러면 또 개미 투자자분들의 어떤 피해가 또 속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60원이에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런 뭐 대외적인 환경들이나 뭐 반도체 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고, 오늘 시장이 좀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오늘 또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거 잠깐 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이 정보방에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좀 최대한 만들어 가보자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제 파도 영상에서 또 댓글을 남겨주셨던 유료 멤버십 회원님이시거든요. 최영락 회원님. 요즘 수익률 최고다라고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정보방도 무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또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또 유료 이렇게 또 멤버십까지도 전환을 하셔서 일정 또 비용을 지불해 주시고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돈 내고 뭐 하시라고 말씀 안 드리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니까 무료 정보방 여기에 일단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자, H중공업과 에코플라스틱을 오늘 두 종목 짧게 또 수익을 챙겨 드렸습니다. 오늘이 뭐 시장이 뭐 개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자, 잠깐 보여드리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오전에 9시 4분에 3,380원 그리고 3,300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범위를 잡아드렸고 장 시작 이후에 또 VI가 발동이 되면서 강하게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9%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HJ중공업 역시도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7.8% 저가 대비 이제 한 10% 정도 수익도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또 매매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꼭 이 영상 아래쪽에 이 댓글을 확인을 하셔서 이 링크를 터치하시고 입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환율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지금 1460원입니다. 1달러에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지금 상당히 높은데 일단 3년 차트를 좀 열어놨어요. 보시게 되면은 요때 2024년 후반부터 올해 초반 이때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상당히 좀 높았던 환율이었는데 지금 다시 찍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 환율을. 그쵸? 그리고 뭐 작년도 뭐 상당히 이제 1,400원 가까이 육박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높았던 환율을 기록을 했는데 결국은 추가적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하락을 좀 반복을 했지만 다시 지금 또 최고점을 경신하러 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오랜만에 달러 인덱스를 살펴봤더니 99.17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100 기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100보다 낮으면은 달러의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것이고, 잠깐 화면이 멈췄죠.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99.17인데 이 100을 기준으로 놓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100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러의 가치는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100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율 자체가 1460원으로 고점인 반면에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100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잠깐 이걸 또 3년 차트를 또 열어서 보게 되면은 자, 달러 인덱스가 이때 높았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뭐 110 가까이를 육박하는 달러 인덱스 수치를 보여줬는데 이때 환율이 1460원 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달러가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는 100 미만이란 말이에요. 이거 달러 인덱스가 한번 또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상 환율은 또 추가적으로 치솟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위험 요소 중에 또 하나가 되겠죠. 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금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사실상 차이가 좀 어느 정도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아마 1.25 정도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만큼 달러를 더 쥐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지금 상대적으로 가치가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역시도 굉장히 좀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월 다음 달에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에서는 금리를 한 번 더 결정하게 될 텐데 지금 반반 치킨이에요. 반반 치킨. 동결 49.9, 추가 인하 50.1%. 약간은 높기는 합니다만 이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는 이게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역시나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될 가능성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미국이 이제 최장 43일간의 이 셧다운 사태가 또 발생이 됐었기 때문에 이 셧다운 기간에는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전개가 됐어, 어떻게 수치가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제 장 막판에 백악관에서 나온 또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이 셧다운 여파 때문에 이 4분기 GDP가 1.5%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어요. 4분기 미국 경제가 큰 폭의 타격을 받을 것이다.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어떤 증시의 어떤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좀 시간이 길게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뭐 증시의 하락, 뭐 일단은 이 금리 부분이거든요, 사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때마다 사실 이제 또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게 또 증시이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고 거기에 대한 여파가 그대로 우리 증시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인기관이 뭐 코스피 3조 원 이상 팔아치웠기 때문에 그 물량을 고스란히 이제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는 주체가 지금 개미 투자자고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25,000원을 깨고 24,050원으로 마무리가 된 파두의 주가고 오늘 뭐 사실 삼성전자도 5%, SK 하이닉스도 8.5% 이렇게 좀 빠져 내려왔죠. 비슷해요. 오늘 SK 하이닉스도 오전장 시작해서 하락을 하고 시작을 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고 마이너스 8.5%입니다. 무려. 삼성전자 역시도 오늘 개파락한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 5.45% 하락. 그리고 파도 역시도 오늘 25,000원 아래쪽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락. 대부분 좀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라인을 좀 지켜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무섭게 지금 좀 이탈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할 것인지 미국 증시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봐야 할 텐데 어제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또 하락이 나왔죠. 예, 나스닥 위주로 급락이 나왔고 샌디스크가 무려 14%가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3%, 엔비디아 마이너스 3% 넘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키옥시아발 반도체 업황 노이즈. 이게 사실상 굉장히 또 컸습니다. 셧다운 해제 이후에 이 데이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이제 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적 발언,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계속 이런 언급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셧다운 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또 키옥시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도 또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투자 의견이 중립이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낸드에 대한 공급 수요는 여전히 타이트하고 2026년까지 가격 상승, 이익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보고서에서는 비용 상승 요인과 현재 주가의 피크 마진 시나리오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지금 리스크와 리워드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중립 의견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기대를 또 걸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거죠. 여전히 공급과 수요가 타이트하고 내년까지 가격 상승과 이익 증가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요런 부분들. 어찌됐건 지금 뭐 시장 대외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뭐 시티그룹에서는 오히려 이 반도체에 대한 업사이클이 한미 통상 협력 강화가 결합된 골디락스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하죠. 골디락스 뭐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존을 이제 골디락스 존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만큼 좋은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이 존에 들어오니까 지구가 지금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인 것처럼 이 골디락스 환경이 증시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피 목표치를 5,500까지 뭐 대폭 지금 뭐 상향하겠다 뭐 이런 언급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이 불확실성이 존재는 합니다만 AI로 인한 이 메모리 반도체의 이 업황 사이클은 앞으로 전망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일단은 이제 어제도 이 파두의 3분기 실적 리포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지금 이 주요 하이퍼 스케일러 이 글로벌 하이퍼 스케일러 기업들의 어떤 고객사 확대 그러니까 파도의 고객사가 점점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보고 앞으로 이 낸드 컨트롤러에 대한 이 수주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23년도보다 24년 작년의 전체 매출은 확실하게 2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역시나 올해는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기업의 매출, 파도의 매출 역시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천억 매출을 지금 현재 도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일단 뭐 192억 원, 237억 원, 256억 원. 그러니까 4분기에 이제 300억 원 정도만 찍힌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천억 원에 가까운 이 매출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지금 보니까 뭐 임직원도 그래도 뭐 꾸준하게 23년도보다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인재 채용도 조금씩 늘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재무 상태 역시도 뭐 다른 거 볼 거 없이 자산 총계, 그죠? 자산 총계 대비했을 때 부채가 뭐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재무에는 뭐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집단 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1년 8개월째 일단은 뭐 별다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은 없대요.
일단은 이 형사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민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어차피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뭐 동양생명 쪽 그 사태 역시도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네, 판결이 나왔었고 결국은 이제 실패했어요. 집단 소송 이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패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좀 뭐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이런 일 때문에 파도가 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라든지 뭐 상장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무쪼록 매출은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실적이 점점 더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주가 역시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 이상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파도에 대해서 좀 많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의 시장의 이러한 큰 하락 때문에 파도 역시도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죠. 뭐 시장의 수급이 좋지 않은데 파도만 올라가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멘탈 관리 차원에서 한번 오늘은 네, 포커스를 좀 잡아봤습니다. 일단 뭐 21선 이탈이 나오긴 했어요. 일봉상 21선 이탈. 하지만 24,000원을 좀 잘 버텨내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조정이 더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또 반등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이 바로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반등 나오면서 다음 주 반등으로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25,000원 선을 터치하러 갈 것이냐 이렇게 좀 방향성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으니까 뭐 전형적인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뭐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일단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높아지는 이 환율과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금리 부분. 좀 약간 또 올랐네요. 실시간으로 이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52.1%. 그래도 일단은 금리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기대를 해보면서 가야 된다. 백악관에서 또 직접 언급한 게 있으니까 일단 뭐 대외적인 어떤 리스크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외인들의 이제 거센 매도세에 의해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오늘 외국인들 팔아치운 물량을 네, 기관들도 좀 동참을 해서 담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 사모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또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5%뭐 3% 2%뭐 이렇게 조정이 조금 들어온다 하더라도 네, 크게 동요하실 필요 없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네, 주말에도 좋은 소식들은 항상 이 정보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